백제 초기 위치 확인. 백제의 역사 새롭게 다시 써야 한다. 백제 제2편. 백제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그 영역은 어디일까? 백제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앞 시간인 제1편 백제 건국 사실 및 건국 위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백제의 초기 위치 및 초기 강역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번 시간에는 백제가 산동성 대방고지 고구려 졸본 지방에서 대수와 폐수를 지나 한수 이남에 도읍을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백제가 과연 한수 이남 즉 지금의 산동성 황하 이남의 첫 도읍지로 선정한 것이 사실일까요? 이는 오늘 살펴보는 백제의 초기 위치 내지는 그 영역이 어디인지 확인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의 초기 위치 및 강역은 다음 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첫째, 마한 땅에, 둘째, 북쪽은 폐하, 셋째, 남쪽은 웅천, 넷째, 서쪽은 큰바다, 다섯째, 동쪽은 주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면 그 위치가 확인됩니다. 마한 땅은 이미 확인하였듯이 이들 한, 즉 사만과 마한에 대한 기록에 의하여 남쪽으로 외가 육지로 접해 있어 이후 여기서 건국된 삼국에 있어서 특히 신라를 수시로 괴롭히고 이 사서들 기록과 같이 고구려 절본성 가까이에 있었던 말갈이 백제와 고구려를 수시로 삼국시대 말기까지 괴롭히고 동쪽에는 낙랑국이 있어 수시로 백제와 신라를 괴롭히는 이곳은 한반도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류 강단사 학계는 외가 현재 한반도 대한해협 바다로 떨어져 있다고 하여 이 붙어 있다는 엄연한 중국 사서 정사 기록을 다른 사항은 애지중지하면서 자기들 논리에 맞지 않는 기록은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갈에 대하여는 유학자이면서 실학자로 알려져 있는 정약용의 논리를 빌어 평안도 낙랑군이 부용 세력으로 있었던 맥국을 낙랑으로 호칭한 것에 의하여 춘천의 토착 집단인 맥국 세력으로 보고 낙랑은 이 낙랑군 부용 세력의 맥국이거나 이와는 별도의 최씨 낙랑국은 함경도 지방 고구려의 동쪽 위치인 옥저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갈은 사서기록상에 의하면 백제의 경우 무령왕 시기와 신라의 경우 소의 삼국시대 말기인 서기 658년 소위 통일신라 시기인 서기 675년까지 단독으로 괴롭힌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말갈이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에 있는 한편 고구려를 괴롭히지 않고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사이에 한나라 군현인 낙랑군으로 인하여 백제와 신라만 괴롭힌 기록에 의하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가까이에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주류 강단사학계의 한반도 비전과 낙랑군이 부용 세력이라는 설명에는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가 사만 즉 삼국이 남쪽의 육지로 접경 사실과 함께 사서 기록에 의하면 서기 500년까지 수시로 신라를 괴롭히다가 갑자기 사라진 후 170년이 지난 서기 670년에야 다시 일본국이 되어 나타난 사실에 의하면 대륙 산동성에서의 외가 일본 열도로 옮겨져 나타나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 것에 의하더라도 이는 한반도에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낙랑이 백제 동쪽 사실 위치에 의하면 절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낙랑의 경우 원래 하북성에 있었던 낙랑 땅의 위만조선 지역을 한나라가 멸망시키고 한나라 군현인 낙랑군을 설치하자 이곳에 있었던 낙랑 땅이 산동성으로 내려와
이 낙랑과 함께 맥족인 최씨 낙랑국이 이동하여 산동성 백제 동쪽이자 신라 서쪽에 세워진 것이 바로 최씨 낙랑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낙랑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지 않으면 낙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의하여 낙랑에 대한 모든 사실이 해명되는 것이지 반대로 이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백제 초기 이웃의 북쪽의 말갈, 동쪽의 낙랑, 남쪽의 외,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동쪽의 신라, 북쪽의 바로 소회, 즉 작은 바다인 고구려 졸본성 남쪽에 있었던 폐수를 경계로 백제와 고구려가 맞붙어 있는 가운데 이곳에 고구려 친세력인 말갈이 활동하는 곳은 한반도일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주류 강단사학계의 한반도 비정은 이런 사실에 전혀 맞지를 않고 이를 비판하면서도 오로지 한사군만을 대륙으로 비정한 채 최씨 낙랑국을 한사군의 낙랑군 평양에 대신하여 한반도 평양에 두는 제하 사학계의 논리 또한 또 다른 왜곡으로서 이는 왜곡을 비판하여 벗어난다고 하면서 여전히 왜곡을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백제 초기 위치 및 영역은 어디이고 어디까지였을까요? 이러한 사실은 이미 살펴본 이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첫째, 북쪽 폐하는 당연히 이미 전편인 백제편 1편에서 살펴본 바대로 수많은 사실에 의하여 이 폐하는 바로 고구려 졸본성 남쪽에 있는 폐수인 것으로서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맞닿은 것으로 중국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 소해, 즉 작은 바다인 것입니다. 이는 백제 시조 원조왕이 고구려를 떠나 백제를 건국할 때 건넌 대수와 폐수 중 폐수인 것으로서 바로 대수의 남쪽이자 한수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대수의 산동성 마여파인 것에 의하여 그 남쪽인 한수인 황하 사이의 강인 도해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둘째, 남쪽의 웅천은 위의 사서 기록상의 남쪽 대해, 즉 큰 바다인 것과 웅천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우리 고대사의 기록에 있어 바다 기록은 지금의 개념의 바다가 아니라 큰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수료였음이 확인된 것에 의하는 한편 한수인 황하강 아래에 위치한 백제의 위치에 의하면 이 큰 바다 즉 대해이자 웅천은 바로 백제 위치의 남쪽인 지금의 큰 호수로서 4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남사호 인근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남사호 북쪽 인근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이후 이곳에서 천도한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성에 대한 당나라 소정방이 바다인 황하강을 이용한 후 백강을 통한 정벌과 이에 병행하여 이루어진 신라의 황산벌을 통한 백제 공격 사실상에 이 지명 중 백마강, 황산이 이 인근에 있음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웅천은 백제를 점령한 소위 통일신라시대 기록에 의하면 사비성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이미 확인한 백제에 대한 마지막 공격 시의 사비성 공격 시의 사비성 위치 및 백제의 의자왕의 사비성에서 웅진으로 도피한 인근 위치에 의하여도 확인됩니다. 이 웅천은 또한 웅진으로도 불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웅천 즉 웅진을 주류 강단사학계는 한반도 위치에 의하여 지금의 공주로 비정하고 있지만 이곳 공주가 웅천이나 웅진으로 불렸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백제가 세워진 사만과 삼국의 성립 여건인 남쪽으로 외가 육지로 접해 있어 서기 500년까지 수시로 괴롭히고 북쪽으로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에 있는 말갈이 삼국시대 말기 및 소위 통일신라 시대까지 괴롭히고 백제의 동쪽과 신라의 서쪽에 낙랑국이 있어 수시로 신라를 괴롭힌 위치에서의
백제의 남쪽 경계인 이곳은 한반도 공주가 절대 될 수가 없으며 모든 백제의 역사적 활동상 한반도 공주 위치는 맞지를 않습니다. 한편 이 웅천이자 웅지는 중국의 여러 사서가 기록하여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백제의 두 개의 왕성 체제상 북쪽의 요서백제의 도읍인 거발성과 함께 본국인 산동성 백제의 도읍인 고마성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나중에 백제의 요소지방 진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지금의 공주를 고매도시라 하여 고마성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단언하건대 역사적 조작인 것입니다. 다음의 백제 초기 영역에 있어서 셋째, 서쪽의 큰 바다는 당연히 사만의 동쪽과 서쪽에 있다는 이 기록사항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바다는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닌 큰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수로였다는 것에 의하면 당시 백제의 위치인 황하강인 한수의 남쪽과 동쪽의 큰 산인 태산의 서쪽에 있다는 것에 의하면 이 위치에서 서쪽의 바다는 바로 지금의 동평호 호수인 것입니다. 넷째, 동쪽으로의 주양은 백제의 동쪽 경계라는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으나 단지 그 명칭은 있으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 기록의 판돈 해독에 의하여 주양, 그 글자상 치양과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치양은 백제 근초고왕이자 고구려 고구원왕 시기인 서기 371년 백제와 고구려가 백제의 북쪽 경계이자 고구려 졸본성의 남쪽인 폐수이자 폐하와 고구려 평양성으로 기록한 고구려의 졸본성인 남평양성, 하평양성에서 전쟁하기 2년 전인 서기 369년에 싸운 곳입니다. 이곳은 다시 서기 495년 백제 동성왕이자 고구려 문자왕이자 신라 소지왕 시기인 서기 495년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성을 공격하자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신라가 구원해 주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백제의 동쪽 경계로서 동쪽으로는 신라와의 경계이자 고구려가 공격하는 곳이므로 백제의 동북쪽이자 신라가 구원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신라의 서쪽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침입한 폐수이자 폐하 인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주양이자 치양은 백제의 동북쪽 폐수인 도해하 인근으로서 이곳은 신라의 금성인 산동성 빈주시 서쪽이자 고구려의 남평성이자 졸본성인 산동성 덕주시 평안현 동남쪽이자 백제의 산동성 태안시 비성시의 동북쪽인 산동성 제남시 제항구 인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백제의 동쪽 경계라고 하는 주양이자 치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한반도 위치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제의 초기 영역 위치에 의하여도 사만의 위치 및 삼국의 위치 그리고 백제의 건국 위치 등과 더불어 백제의 위치는 한반도가 아님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제편 2편 백제의 초기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백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두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저번 시간에 예고하여 드린 바대로 새로운 역사인 중국 대륙 역사의 진실인 올바른 역사 대안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바꾸자는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륙 조선사 정립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니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부 분들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는 이러한 차원에서 또 다른 역사 바로찾기 단체인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오는 4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제가 우리의 고대국가 위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되면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방영해 드리고자 합니다만 가급적 직접 참여하시어 질의응답을 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